2층에 삼촌 1명, 반지하에 삼촌 1명.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 친구 진우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 집에 기이한 현실. 형, 이런 집안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진우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족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는 커피잔을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이던 친구가 이렇게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미나 씨랑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와 미나는 2년째 사귀고 있었고 최근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였거든요. 그게 미나네 집 이야기인데 진우는 말을 시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인데?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네 집에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집을 나가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랑 함께 사는 남자가 2명이에요. 2명?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2층에 1명, 반지하에 1명. 미나는 그분들을 김삼촌, 박삼촌이라고 불러요. 진우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싶어요. 미나는 정확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라고만 해요. 진우는 답답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삼촌들이 대신 내주는 것 같아요. 설마. 저는 상상하기 싫은 추측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친척이거나 하숙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나 어머니랑 너무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요. 진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나는 뭐라고 해?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거예요. 미나가 그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피해요. 우리 집은 좀 복잡해서라고만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진우는 답답해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미나네 집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어색했어요. 김삼촌은 미나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삼촌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닐까? 저는 애써 좋게 해석해 보려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침입자인 것처럼 모두가 어색해 하더라고요. 진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저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미나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가족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진우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자친구네 집에 어머니와 남자 2명이 함께 산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진우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진우의 고민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런 복잡한 가족 상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럼 미나한테 정확히 물어봤어? 저는 제안했습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나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마치 상처받은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추궁하기가 어려워요. 진우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 진우와 미나는 회사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진우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미나는 유명 카페 체인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죠.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진우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되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미나도 진우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달리 진우는 자연스럽고 진실했거든요. 첫 데이트에서 진우는 미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보여주었죠. 미나는 정말 독립적이고 강한 여자예요.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해내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진우는 미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연애 초기 미나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좀 복잡해서라고 말할 뿐이었죠. 진우는 혹시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나를 아껴주고 싶었어요.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진우는 미나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데이트는 주로 진우가 미나의 회사 근처나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미나는 집이 멀어서라는 이유로 진우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어요. 진우도 배려심에서 억지로 따라가려 하지 않았죠. 1년이 지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우는 미나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했고 부모님도 미나를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감을 만났네. 얌전하고 예의 바른 것이 보기 좋다. 진우의 어머니는 미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도 미나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놀기만 바라는데 이 예는 일도 열심히 하고 알뜰하네. 하지만 미나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줄래?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진우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미나가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소개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진우는 미나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미나야, 우리 결혼하자.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 미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나도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그때 미나가 한 말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이었죠. 단순히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과거와 단절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하면 우리만의 집에서 살고 싶어.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미나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신혼부부니까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여겼어요.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예약, 신혼집 준비, 혼수 준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나의 가족을 만나는 일이었죠. 미나야, 이제 슬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예식장도 정했고 양가 상견례도 해야 하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우리 집 상황이 좀 복잡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어떻게 복잡한데? 나는 내 가족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니까.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계속 회피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복잡한 상황이야. 결국 지난달 진우가 강하게 요청해서 미나네 집에 처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목격한 것이 바로 이 기이한 가족 구조였던 거죠. 지난달 토요일 진우는 드디어 미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나는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고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진우야, 우리 집 좀 특이할 수도 있어. 너무 놀라지 마. 미나는 집 앞에서 미리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게 이런 의미일 줄은 몰랐죠. 집은 다세대 주택 1층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우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진우 왔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나온 미나의 어머니 경숙 씨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집에서 입기엔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나 남자친구 진우입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 미나가 자꾸 얘기하던 그 남자친구구나. 잘생겼네. 경숙 씨는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어요. 김삼촌, 이분이 미나 남자친구예요. 경숙 씨가 소개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반갑습니다. 김민철입니다. 김삼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집주인인 듯한 편안함과 동시에 침입자를 만난 듯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김삼촌이 경숙 씨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숙 씨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진우 씨, 앉으세요. 차 좀 드리게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반지하에서 또 다른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삼촌이에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촌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가족도 아닌 것 같고 하숙생도 아닌 것 같고. 미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경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미나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진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미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진우야, 우리 방에 가자. 제 방 구경시켜드리게요. 미나의 방은 2층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방 구경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야, 아까 그분들은 누구야? 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설명하기 좀 복잡해. 미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복잡하다는 게 뭔 뜻이야? 나는 내 남자친구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아? 진우는 조금 답답해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김삼촌은 어머니 친구예요. 그리고 박삼촌도 마찬가지고. 친구? 그런데 왜 같이 살아? 진우의 질문에 미나는 더욱 곤란해했어요.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아버지가 나간 후에 어머니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미나의 설명은 애매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 씨와 두 남자가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는 소리였어요.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미나야, 솔직히 말해줘. 정확히 어떤 관계야?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제발.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언제?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복잡한 상황이야. 미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경숙 씨는 계속 진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김삼촌과 박삼촌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요. 그 첫 방문 이후 진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나네 집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미나 씨네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진우의 절친한 친구 상민이가 갑자기 연락했습니다. 왜? 진우가 의아해했어요. 부동산 일 때문에 그 동네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그 집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상민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상민아, 그 집 월세가 얼마나 돼? 그 집은 월세집이 아니야. 전세야. 그것도 꽤 비싼 편이더라. 전세금이 2억은 될 거야. 상민이의 대답에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 그럼 누가 그 돈을 냈다는 거야? 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진우는 미나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평소보다 돈을 자유롭게 쓰는 모습을 봤어요. 20만 원짜리 가방을 망설임 없이 사더라고요. 미나야, 요즘 보너스라도 받았어? 진우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용돈을 좀 주셨어. 미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는 일을 안 하신다며? 진우의 질문에 미나는 또다시 말을 피했습니다. 그게 복잡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진우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미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딸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주말 진우는 우연히 미나네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삼촌이 경숙 씨와 팔짱을 끼고 마트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삼촌이 카트에 가득 담긴 값비싼 식재료들을 계산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우, 전복, 각종 수입 과일들, 일반 가정에서 쉽게 사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저 정도면 최소 50만 원은 나왔을 텐데. 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나야, 김삼촌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 사업을 하세요. 왜요? 미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어떤 사업인데? 진우가 더 물어보자 미나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집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사업이에요. 사업. 미나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미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미나와 데이트를 하는데 박삼촌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나야, 어머니 약 좀 사다 드려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박삼촌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미나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 그냥 집 일이에요. 박삼촌이 왜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리고 어머니 약값을 왜 박삼촌이 대신 사드려고 하는 거야? 진우의 질문에 미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지내서 그래요. 미나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진우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동거나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습니다. 진우가 미나네 집에 깜짝 방문을 했는데 경숙 씨가 김삼촌과 박삼촌 사이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의 자세가 너무 친밀했습니다. 경숙 씨는 김삼촌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박삼촌은 경숙 씨의 발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들처럼요. 진우 왔어? 경숙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진우를 급하게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미나야, 저게 뭔 상황이야? 진우가 물었지만 미나는 울기만 했습니다. 제발 묻지 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나의 절규 같은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나를 사랑하지만 이런 가족과 연결되어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진우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이 같이 산다고? 진우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아요.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진우야, 정신 차려라.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내 인생이 망가져. 아버지, 미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가족 상황이 복잡한 거예요. 진우가 미나를 변호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 여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겠어? 그리고 나중에 그 이상한 가족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진우의 누나도 합세했습니다. 진우야, 누나가 보기엔 그 여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어. 2년 동안 가족 소개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그건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닐까? 진우는 미나를 이해하려 했어요. 창피해서?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평생 우리가 그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야? 누나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렸어요. 진우야,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친구 재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지금은 사랑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현실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야. 또 다른 친구 성훈이도 걱정했어요. 특히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한테 외할머니가 남자 둘과 살고 있다고 설명할 거야? 친구들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진우는 변호해보려 했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너를 생각해서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어때? 재혁이가 조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친한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했는데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진우야, 솔직히 그런 집안 출신이면 회사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뒷말이 나올 수도 있고. 선배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했습니다. 그런 편견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우가 반박했지만 선배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됐든 옳든 그게 현실이야.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거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진우의 할머니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누구에게나 따뜻하셨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90년을 살면서 그런 집안은 처음 들어봤다. 그런 데서 자란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미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우가 애써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 진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선배, 심지어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이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진우 자신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미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 결혼이 옳은 걸까? 진우는 매일 밤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결혼 후에도 미나네 가족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미나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진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가족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미나는 여전히 회피적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 울기만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모든 사람의 반대 속에서 진우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나와 헤어지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거든요. 미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미나를 불러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미나도 진우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내 가족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워.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있고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아. 진우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미안해, 미나야. 정말 미안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미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이 이상했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뭔가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 미나는 울면서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나야. 진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미나가 막았어요.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가 생각하는 것과 진실은 달라.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진우는 의아해했어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5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후에 혼자 남겨졌어요. 빚만 2억 원을 남기고 말이에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 2억 원? 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었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집도 잃고 일자리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김삼촌과 박삼촌은? 진우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김삼촌은 아버지의 옛 동료였고 박삼촌은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셨어요. 미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도움이 아니게 된 거예요? 진우는 짐작했어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저 학비도 내야 하고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거든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진우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어머니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나는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미나야,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어? 진우는 안타까웠어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두 남자와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미나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나는 계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말했던 거구나. 진우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진우와 결혼하면서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과거와는 단절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미나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빚은 거의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미나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의존이라니? 진우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김삼촌과 박삼촌도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게 외로우시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혼자서는 불안해하세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나의 설명에 진우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진우도 그랬고 진우 가족도 그랬잖아요.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진우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나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나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야, 만날 수 있어? 보여줄 게 있어. 미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봐봐. 파일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독립계획서까지. 이게 뭐야? 진우는 놀랐어요. 내가 2년 동안 준비한 독립계획이야. 미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 미나는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내가 혼자 모은 돈이 8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계약한 신혼집 전세 계약서고. 혼자서? 언제부터? 진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너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야. 나는 정말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 미나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이미 말했어. 나는 결혼하면서 완전히 독립할 거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셨어. 하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어. 미나는 잠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어머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미나는 계속 설명했어요. 김삼촌과 박삼촌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서운해 하셨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해한다고 하셨어. 정말? 진우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알고 계셨어.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야.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나의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준비했어. 어머니를 위해서? 진우가 의아해했어요. 미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원룸 보증금이야. 어머니도 독립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해. 그럼 김삼촌과 박삼촌은?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삶을 찾으셔야죠.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미나의 말은 성숙했습니다. 진우는 감동받았습니다. 미나가 단순히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고려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미나야,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진우가 물었어요. 사실은 너를 만나기 전부터야.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확신하게 됐어. 나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미나의 고백에 진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진우는 안타까웠어요. 혼자 다 해결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어.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미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과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미나야.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미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미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알거든. 미나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때 미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봐봐. 이건 뭐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야.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해.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업? 진우는 놀랐어요.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어.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미나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인하고 독립적인 모습이었어요. 미나의 놀라운 계획을 본 후 진우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바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진실이었거든요. 미나야,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진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무슨 고백? 미나가 의아해했어요. 우리 가족도 사실 완벽하지 않아. 진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10년 전에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적이 있어. 미나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집도 정말 힘들었어. 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리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 진우의 고백에 미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미나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지만 그 시절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
진우는 아버지의 반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도 이혼 경험이 있어. 누나분이? 미나는 더욱 놀랐어요. 5년 전에 이혼했어. 남편이 외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조카와 함께 살고 있어. 진우는 가족의 숨겨진 상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미나는 진우 가족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내 상황에 대해 더 걱정했던 것 같아. 자신의 경험 때문에 복잡한 가족 상황을 더 경계하게 된 거지. 진우는 누나의 반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진우야, 결국 완벽한 가족은 없는 거네. 맞아.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거야.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주말 진우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을 다시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나의 진짜 이야기와 계획을 함께 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미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의 가족 배경과 2년간의 독립 준비,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고려한 해결책까지. 진우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강한 사람이에요. 진우의 말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저희도 완전히 독립해서 새 출발할 계획이에요. 과거와는 단절하고요. 진우는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아이가 정말 혼자서 그 모든 걸 준비했다고? 네, 2년 동안 혼자서요. 저는 그런 미나가 존경스러워요.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누나도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새 출발이 가능하겠네. 6개월 후 진우와 미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미나의 어머니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독립해서 살고 계셨고, 김삼촌과 박삼촌도 각자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정말 다행이야. 모두가 행복해 보여. 진우는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나를 믿어줘서. 미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진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년 후 미나는 작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오픈했습니다. 미나의 새 출발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그 카페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강함이 될 수 있어요. 미나는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편견 없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평가받아야 해. 진우는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이었어요. 지금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완벽한 현재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판단할 때 과거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의지와 미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그리고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잡한 가족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사람은 새 출발할 권리가 있고, 진정한 사랑은 편견을 뛰어넘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